1949 사설 탐정사. 쓰레기를 비싼 값에 사다. 저자 곽재식. 1. 1949년 12월에는 성벽을 뚫고라는 영화가 극장에 걸렸다.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구질구질한 회사에 연습 삼아 입사시험을 치렀다가 합격자 발표일이 가까워올수록 괜히 점차 그래도 합격하기를 바라게 되는 마음이 들 때 보면 어울릴 만한 영화였다. 나도 오늘 저녁에는 그 영화나 보러 갈까 생각했다. 그렇지만 굳이 영화를 보지 않아도 그런 때일수록 막상 합격자 발표일이 되면 한심하게도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어차피 그 영화가 정말로 입사시험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극장 대신 나는 대동산업 건물에 찾아왔다. 역시 입사시험을 치르러 온 것은 아니었다. 그 반대라고 할 수는 있었다. 한참 만에 부사장 대신 나온 직원이 나에게 말했다. 사람을 한 번에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실 수 있죠? 그 직원은 목소리가 좋은 편인 여자였다. 태가 가는 안경을 쓰고 있어서 전등의 노랑빛이 안경의 은색에 반사되어 섞였다. 직원은 옛날 취향의 벨벳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솔기의 선이 그리는 곡선은 매우 현대적으로 보였다. 무슨 수를 썼는지 옷의 구김과 주름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서 그 옷 안에 사람의 살갗이 아니라 다리미로 만든 양철 인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직원은 나에게 재차 물었다. 탐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번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걸 남들보다는 잘하는 편이죠? 한눈에 사람 성품을 알아보는 재주가 있다면 중매 서는 일을 하지 탐정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내 대답을 듣더니 직원은 웃었다. 웃을 때 드러나는 이는 새로 산 다리미처럼 반짝거렸다. 32명을 차례대로 보실 거예요. 보시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상중하 3가지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가 사무실에서 일할 사람으로 그 사람을 채용할지 말지 결정을 할 때 그 평가 결과를 참고할 거예요. 한 사람 이상은 상을 주셔야 되고요.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앉아있을 의자와 탁자를 보았다. 급하게 빈 방으로 들고 온 낡은 의자였다. 작년에 철수한 일본군 비품을 집어온 것인지 왼쪽 구석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일본 글씨가 남아 있었다. 이북에서는 아직까지도 서울로 전기를 보내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유한 회사의 건물에도 켜져 있는 전등 숫자는 적었다. 사무실의 절반이 밤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입사 시험보다는 범죄자를 취조하는 데 더 적합해 보였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겁니까? 저희 회사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내리는 객관적인 외부 평가가 필요해서 맡기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무슨 평가든 내려주셔야 수고비를 드릴 거예요. 어두운 방 안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직원의 모습뿐이었다. 직원은 다시 밝게 웃었다. 오늘 하루에만 800번쯤 지어본 웃음이었다. 직원은 나에게 표찰 하나를 던져주고 바로 걸어 나갔다. 수고비 이야기만 하면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듯 싶었다. 표찰에는 특별 입사 평가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필체가 좋은 글씨여서 대단히 거창해 보였다. 묻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그 직원이 대답을 해줄 것 같지는 않았다. 직원이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않은 것은 효율적인 행동이었다. 걸어나간 빈자리에는 희미한 향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밤바람이 한 번 부는 것이 느껴지고 그 향은 곧 사라졌다. 잠시 후 내 앞으로 첫 번째 수험자가 나타났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 이름을 말하십시오. 이름 말이요? 수험자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수험자의 얼굴은
듬성듬성 줄무늬가 엇갈린 듯이 무늬를 이루며 탄 자국이 있었다. 지푸라기로 얼굴을 덮고 해변에서 태운다면 생길 만한 모양이었다. 억지로 비누칠을 한 냄새가 퀴퀴한 냄새에 섞여 풍겼다. 옷차림은 그럭저럭 주워 입힌 괜찮은 양복이었지만 트고 갈라진 입술은 구걸에서 얻은 음식 이외의 것은 먹어보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탐정이랍시고 해야 하는 일이 이 사람이 거린인지 눈치채는 것 정도라면 세상에 탐정보다 해먹기 쉬운 일은 국회의원밖에 없을 것 같았다. 성명을 대시오. 그것이 이름이 도요야마? 수험자는 2번이나 물었지만 자기 이름도 똑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수험자는 아직도 광복이 되었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창씨 개명한 일본식 이름을 기억해내서 대답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누런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다. 그 종이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씌어 있었다. 내가 수험자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은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었다. 이름은 대답하지 않아도 좋소. 내 다음 질문에 대답하시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오? 수험자는 음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빛이 바뀌었다. 수험자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다. 개어놓은 돗자리에 접어놓는 금이 있듯이 그의 얼굴은 접어놓은 금대로 접기만 하면 그대로 손쉽게 우는 얼굴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국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선생님. 이틀 동안 말린 고구마 반쪽밖에 못 먹었습니다요, 선생님. 그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굴러나왔다. 이 수험자는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신을 갖고 있지 못했다. 나는 평가표에 하를 선택해 표시하고 이 수험자를 내보냈다. 수험자는 어디든 붙잡고 울며 국밥을 달라고 하고 있었다. 뭐든 입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저 매달렸다. 제 앞에 어린애가 있건 돌장승이 있건 아무에게나 달라붙어 그저 먹을 것을 줄 때까지 칭얼거릴 줄밖에 몰랐다. 수험자는 끌려갈 때까지 애원했다. 다음 수험자도 비슷한 사람이었다. 40쯤 되는 남자였고 거린이었고 2마디 이상 말을 나누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래도 3번째로 나온 남자부터는 좋아하는 음식에 빈대떡이라고 대답할 줄도 알았다. 그러나 글자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회사에서 나눠준 옷인 것 같았다. 4번째로 나온 늙은 남자는 계속 희죽희죽 웃었다. 나는 조금도 그를 웃기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대답 하나를 마칠 때마다 웃었다. 웃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키득거렸다. 좋아하는 음식은 사탕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하는데 힘겨워했다. 사탕이라는 말을 생각하자 웃음을 참지 못해 견딜 수 없어 했다. 간신히 사탕이라고 발음하자 배를 잡고 웃어댔다. 그가 방을 나갈 때 나는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웃는 것을 들어본 것은 무척 오래간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5번째 수험자로는 처음으로 여자가 들어왔다. 25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들어오면서 수험자의 눈은 내 등 뒤를 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여 오래도록 빛을 보지 못한 사람 같아 보였지만 머리카락은 태양에 바싹 구운 것 같아 보였다. 수험자가 입고 있는 옷은 나를 맞이했던 직원이 입고 있던 것과 같았다. 그렇지만 걷는 걸음에는 힘이 없었다. 구두를 신은 발이 익숙하지 않아 보였다. 이름을 말하십시오. 내 말을 듣고 수험자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제서야 수험자와 나는 눈이 마주쳤다. 겁을 먹은 눈이었다. 나는 그 눈이 어제 본 사진 속 순박한 남자의 눈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사람은 조금도 닮지는 않은 사람들이었다. 표정도 전혀 달랐다.
어제 사진 속의 남자는 부유한 사람처럼 흐뭇하게 웃고 있었고 오늘 밤 보는 이 수험자는 무서워하고 있었다. 눈의 모양도 비슷하지 않았다. 여자의 눈은 달달 떨며 깜빡거리는 큰 눈이었고 사진 속 남자는 둥근 얼굴에 어울리는 편안한 눈이었다. 그러나 어두운 방 안에서 희미한 반사광을 내는 것만은 비슷해 보였다. 수험자의 입술이 뭐라고 말할 것처럼 움직였다. 열리지는 않아 머뭇거렸지만 곧 소리를 낼 것 같았다. 그 입술은 떨렸다. 나는 그 수험자가 어떤 목소리로 이름을 말할지 궁금해서 그 입술을 유심히 보았다. 그러나 수험자의 입술이 열리자 개 짖는 소리가 나왔다. 수험자는 몸을 웅크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 짖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엎드렸다. 무슨 지독한 일을 보고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수험자는 제정신을 잃은 사람이었다. 내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자 수험자가 내는 개 짖는 소리는 멈추었다. 그렇지만 무서워하고 있는 그 눈빛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수험자는 그에 맞서서 성을 내며 나를 쳐다보고 다시 개 짖는 소리를 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곧 눈물이 흐르며 울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더 맹렬히 짖는 소리를 냈다. 그런 소리를 힘을 다해 내고 있으면 뭘 막아낼 수 있다고 믿기라도 하는 듯했다. 나는 도대체 왜 이 회사에서 나를 고용했는지 다시 궁리해 보았다. 회사 사무실에서 일할 사람을 뽑을 거라면서 왜 나에게 거린들과 알코올 중독자들과 미치광이들과 겁을 먹고 엎드려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보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똑똑한 척하던 사람은 공산주의에 솔깃해서 이북으로 빠져나가고 돈 있는 사람은 일본이나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세상이라고 유언비어가 돌았지만 그래도 약삭 빠른 사람이 살기에는 아직 서울은 즐거운 곳이었다. 맨정신으로 걸어 들어와서 뭘 먹는 걸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울 까닭이 없었다. 나는 어제 나를 여기에 보낸 사람을 생각해 보았다. 그녀의 모습과 그녀가 나에게 보여준 사진과 사진 속의 그 남자를 다시 기억해냈다. 남자의 웃는 표정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도 생각이 났다. 그러자 무슨 일인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